네, 안녕하세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 도전하는 코딩 테스트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정 집합에서 모든 부분 집합을 구하는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모든 부분 집합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1이랑 2가 들어있는 집합이 있을 때 공집합부터 1만 든 거, 2만 든 거, 1, 2가 다 든 거 이렇게 뽑게 되고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다 곱해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2의 n승 개수만큼의 부분 집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칼라 프로그래밍 언어로 풀어볼 거고요. 푼 결과가 잘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속성 기반 테스트 프레임워크인 스칼라 체크를 소개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다시 1, 2의 부분 집합을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각각의 원소가 있거나 없는 기준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면 되기 때문에 1, 2가 둘 다 없는 경우, 없고 그럴 경우 공집합이 되고요. 1만 있고 2가 없는 경우, 그럼 1만 든 집합, 그 반대의 경우에 2만 든 집합, 그 다음에 둘 다 든 경우, 1도 있고 2도 있는 경우, 1, 2가 포함된 전체 집합.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네 가지 경우가 나오죠. 만약에 3까지 3개의 요소가 있었다면 여기에 이제 또 네 가지 경우가 더 붙어서 8가지 경우로 포함돼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절차형으로 명령형으로 풀 때도 푸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리커전으로 풀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제가 접근한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먼저 베이스 컨디션으로 공집합은 부분 집합이 공집합밖에 안 나오고요. 리커전 조건, 반복 조건, 재기 조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어떤 부분 집합들을 S를 구했다는 가정 하에 거기다 대고 헤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두 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재기 조건으로 리커전으로 뒷부분의 부분 집합들을 구했어요. 그게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3개를 구했어요. 그럼 이 3개 그 자체를 포함한 집합 더하기 3개의 모두 현재의 요소 앞에 거 요소를 포함한 것, 그러니까 없는 것과 있는 것으로 나눠서 없는 거는 그대로 처리하고 있는 거는 거기에다 대고 하나씩 하나씩 있다고 붙여본 걸로 합해서 처리하자, 이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뒷부분에 부분 집합들이 n개가 나왔으면 다시 2n개로 그 집합 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2번 2배, 2배, 2배 하니까 2의 n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푸는 방법을 스칼라로 짜봤고요. 이 소스는 제가 깃허브에도 올려놨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 분들은 받아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부터는 아마 이제 계속 오브젝트 정식 스칼라 소스로 하게 될 건데요. 지난번까지 이제 스칼라 워크시트라고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는 뭐 소스 코드로 했고요. 오늘은 아예 정식으로 클래스 파일을 준비했어요. 스칼라의 오브젝트 파일을 준비했고요. 모든 부분 집합을 구하는 오브젝트는 이제 자바로 치면 싱글턴 클래스예요. 그래서 클래스가 있는데 걔 하나만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가 있고요. 익스텐스 앱은 public static void main 같은 역할을 해요.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실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부에 subsets라는 함수를 만들어 두었고요. 얘가 이제 모든 부분 집합을 구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list t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부분 집합들을 다시 리스트로 반환하는 함수 형태가 될 거고요. 뒷부분은 이제 그걸 잘 맞게 실행했는지 화면에 찍어내는 역할로 만들어 놓은 함수일 뿐이에요. 그래서 공집합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1만 든 집합에 대해서 해보고 1, 2에 대해서도 해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subsets라는 함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언급드린 제너릭을 적용해서 어떤 요소가 들어오더라도 리스트 형태면 처리할 수 있게 해두었고요. 어떤 리스트 액세스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서브셋들을 다시 리스트 형태로 반환하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기 조건으로 기저 조건 먼저 들어가면 만약에 액세스가 비었을 경우, 공집합일 경우 공집합을 담고 있는 리스트를 반환하면 결과가 끝납니다. 이게 기저 조건 베이스 컨디션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재규를 돌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뒷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헤드를 제외한 뒷부분 테일에 대한 서브셋을 구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구했을 거예요. 구한 다음에 그 구한 YS라고 하고 YS가 그 자체로 더해지고 YS에다 대고 헤드값, 현재 가리키고 있는 요소 값을 추가한 것들을 다 더한 것들을 합치면 원하는 부분 집합들이 나온다 라는 차관점으로 계산을 했어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래서 여기 돼 있고요. 실행하면 이제 p 서브세트 4번을 실행한 결과가 화면에 찍힐 텐데요. p 서브세트는 그냥 println으로 화면에 보기 좋게 출력한 것 뿐이에요. 큰 의미 없는 유틸리티 함수고요. 실제 중요한 건 서브세트라는 이 함수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공집합에 대해서는 공집합 하나만 든 리스트가 나왔고요. 1인 경우엔 공집합과 자기 자신이 나왔고 1, 2가 있는 경우 우리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대로 공집합부터 1, 2가 다 든 4개가 잘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너릭을 쓰는 김에 제너릭에서 스트링 넣어도 잘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고요. A만 든 거부터 A, B, C 다 든 것까지 총 8개가 맞게 나왔어요. 괜찮죠? 문제 없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까 보여드린 예제랑 조금 푼 방식이 다른데요. 정확히 앞에 보여드렸던 방식대로 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YS를 먼저 구하고요. 뒷부분에 대한 서브세트를 구하고 YS랑 YS 앞에다가 헤드를 다 더한 것. 이렇게 하면 이제 정확하게 원하는 값이 나오죠. 근데 두 개가 똑같을 거예요. 약간 순서만 다르고. 근데 부분 집합이나 집합이나 사실 그 순서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원하는 요소가 잘 들어있기만 하면 되니까요.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좀 나왔고 아까 1이 먼저 나왔는데 2가 먼저 나온 형태로 조금 순서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어쨌건 원하는 결과가 잘 나오긴 했죠. 근데 이게 좀 이렇게 보기에 제가 보기에는 원래 풀려고 하는 방식은 맞지만 플랫맵 써서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 본 것 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같아요. 순서만 조금 달라졌을 뿐. 결국 집합이니까 순서는 큰 의미가 없죠. 그리고 뭐 나중에 정 필요하다면 우리가 눈으로 보기 좋게 정렬한 다음에 화면에 찍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원래 소스고요. 넘어가죠. 자, 그 다음 이게 눈으로 확인하긴 좋은데 정말 잘 맞게 돌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단위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단위 테스트와 비슷한 속성 기반 테스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스칼라 체크라는 프레임워크이고요. 얘는 뭐 웹사이트의 내용을 보면 여기 이제 스칼라 체크라는 사이트에 되어 있고요. 뭐 당연히 무료 오픈 소스니까 여기서 받아서 쓰면 돼요. 여기 있는 예제를 제가 바로 따왔어요.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서 보시면 스트링에 대한 스펙들을 정의해 놓은 거고요. 스트링이 갖고 있는 속성들을 보여주면서 테스트를 더 자동으로 진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start with라는 거에 대한 테스트를 할 때 for all은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모든 것 A랑 B라는 두 개의 스트링 모든 것에 대해서 두 스트링을 더한 다음에 start with를 해보면 앞부분 A랑 B랑 더했는데 A 뒤에 B를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A로 시작하는 스트링이 나오겠죠.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래 유닛 테스트를 할 때는 A랑 B에 대해서 어떤 임의의 스트링을 넣어놓고 확인을 했을 텐데 그 임의의 스트링을 제공하는 거를 내가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스칼라 체크 프레임워크가 자동으로 진행을 해줍니다. 임의의 스트링을 막 만든 다음에 성공하면 된 거고 실패하면 어떠했을 때 실패하더라 라는 거를 자동으로 알려줘요. 그래서 단위 테스트보다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속성을 검사하는 측면이 있죠. 컨캐트네이트에 대해서 이제 길이도 체크해 보면 결국 두 개의 스트링 합쳤을 때는 각각의 스트링의 길이보다 길어져야 되잖아요. 그거를 뒤에 이제 기술해 놓은 거예요. 뭐 둘 중에 하나가 빈 스트링일 수도 있으니까 빈 스트링을 더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빈 스트링을 더했을 때는 이게 실패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 A, B에 빈 스트링을 넣지는 않나 봐요. 아니면 이게 페일이 난다거나 뭔가 있겠죠. 서브스트링에 대한 속성도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하는 걸 확인해 보자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분 집합의 개수는 우리가 수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서브셋이라는 함수, 아까 만든 함수를 더해서 XS를 실행해 보면 그거의 카운트, 사이즈는 2의 n승이야 라는 거를 여기 정의한 거예요. 근데 XS가 뭐야? XS는 리스트인데 임의로 네가 만들어줘 라고 프레임워크한테 요청을 했어요. 스몰 리스트라는 건 제가 임의로 만든 함수고요. 이게 리스트가 너무 길어지면 부분 집합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 작은 리스트 위주로 임의로 만들어내는 거를 준비해 두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임의로 막 랜덤 생성한 리스트들을 대고 이 조건이 잘 맞아 떨어지는지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 집합 리스트에서는 항상 빈 리스트, 공집합이 있어야 되죠. 그 결과가 뭐가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공집합은 반드시 있잖아요. 부분 집합 중에. 그래서 그걸 확인한 거예요. 모든 집합 액세스에 대해서 항상 nil을 담고 있느냐를 확인했고, 얘도 무조건 true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개발을 했다면 이 부분도 통과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확실한 조건 중 하나는 부분 집합에는 자기 자신도 들어가죠. 1, 2, 3이면 1, 2, 3이 있어야 되고요. 1에 대한 부분 집합이면 1이 있어야 되고요. 공집합도 포함해야 되고 전체 집합도 포함해야 되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속성들이죠. 근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일이 조건식을 넣는 게 아니고 프레임워크한테 네가 임의로 만든 리스트에 대해서 이걸 확인해 라고 알려준 거예요. 소스를 한번 볼까요? 스펙을 올서브셋 스펙을 보면 제가 정의한 게 여기 있고 몇 개 더 있어요. 이 뒷부분 보면은 일일이 다 한 건 아니지만 한 가지 속성을 더하자면 앞부분과 뒷부분의 일부 순서대로 있는 부분 집합을 다 포함해야 된다라는 조건까지 넣었어요. 관심 있으시면 이제 소스 받아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건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 이게 다 통과하는지 아닌지 확인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다른 값을 잘못 넣었다. 이 속성을 잘못 기술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서브셋을 잘못 구현했을 수도 있겠죠. 지금은 일단 서브셋가 잘 됐다는 구현하에 틀린 경우만 보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언제 틀리는지가 바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리스트를 줬는데 네가 원하는 조건 수가 안 나오더라 라는 게 나와요. 그럼 내가 이제 그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틀리는지 디버깅을 하고 다시 개발을 테스트를 해보고 진행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괜찮은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이제 함수형 언어들은 이렇게 속성 기반으로 테스트하는 프레임워크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기회가 되면 또 이런 방식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영상 계속 찍어 나갈게요.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사실 스칼라에서는 이렇게 서브셋 구하는 거를 직접 구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에도 공부하는 셈 치고 구현을 한 거고요. 스칼라에 set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고요. set에 서브셋이라는 API가 이미 있어요. 서브셋을 구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서브셋이라는 함수 쓰지 않고 여기 있는 걸 그냥 쓴 거예요. API에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실행해도 원하는 결과와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대신 이제 원래는 리스트로 했었고 이 API는 set이 들어있겠죠. 근데 뭐 결과는 같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중복된 값이 없었기 때문에 순서가 조금 다를 수는 있을지언정 결과적으로는 같은 값이 나옵니다. 실행해 볼게요. 파일이 왜 안 열리죠? 읍스. 여기 스칼라 소스 있고요. 실행해 보면 아까와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적어도 이제 개수는 더 동일할 거고요. 보시다시피 안에 이제 집합이 들어있긴 합니다만 눈으로 보기에 똑같은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제가 구현한 게 아니고 원래 이제 set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고 리스트에서 set으로 변환하는 게 있고, set에는 서브셋을 구하는 함수가 이미 스칼라에 만들어져 있어요. 이건 이제 더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는, 리커전도 안 쓰고 더 성능 좋게 구할 수 있겠죠. 구현돼 있으니까 뭐 정말 부분 집합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스칼라 API 써서 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차원에서 직접 구현을 해봤고요. 리커전으로 이렇게 구현하는 게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좀 익숙해지고 있어요. 보시는 분들도 조금 더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모든 부분 집합을 구하는 문제를 리커전으로 직접 풀어보고 스칼라 API로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라는 걸 말씀드렸고, 이렇게 함수형 테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이제 함수의 속성을 기반으로 테스트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스칼라 체크라는 것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순열 만드는 방법 진행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